안녕하세요. 2026년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30대는 안녕하신가요? 혹은 안녕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과도기 위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부모 세대의 조언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2026년의 대한민국, 특히 사회의 허리이자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대에게 이 시기는 단순한 나이들미 아닌 생존과 도태를 가르는 잔혹한 분기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의 이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슈퍼리치들, 그들의 30대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막막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치열했죠. 그들은 어떻게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리고 AI와 초고령화, 저성장이 맞물린 2026년, 평범한 30대는 어떤 전략으로 삶을 설계해야 할까요? 오늘 다큐멘터리는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을 살아갈 30대를 위해 부자들의 30대를 역추적하고 그 속에 숨겨진 생존 코드를 완벽하게 해부해 보려 합니다. 10분 뒤 여러분의 30대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시작해보죠. 챕터 1. 2026년 사라진 사다리와 새로운 정글. 먼저 우리가 마주할 2026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청과 각종 경제연구소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2026년의 30대는 낀 세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위로는 은퇴하지 않고 자산을 독점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버티고 있고, 아래로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알파 세대가 AI 활용 능력을 무기로 치고 올라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입니다. 지난 100년간 자본 수익률은 경제 성장률을 항상 앞서 왔습니다. 토마 피케티가 지적했듯 월급을 모아 부자가 되는 길은 2026년 시점에서 사실상 폐쇄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반면 주거와 교육, 의료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구쳤죠. 이것이 바로 30대가 겪는 상대적 박탈감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성실함이 무기였지만 2026년의 무기는 변동성입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화이트 칼라의 업무를 대체하며 중간 계층을 삭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곧 어중간한 전문가는 도태되지만 이 도구를 지배하는 상위 1%의 생산성은 과거의 수백 배로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부의 양극화가 아닌 초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30대가 기존처럼 대기업 공채에 목매거나 단순히 적금 금리를 비교하는 것은 가라앉는 배에서 좌석 등급을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의 30대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의 마인드로 혹은 1인 기업의 마인드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길을 먼저 걸었던 부자들은 그들의 30대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챕터 2. 부자들의 30대, 레버리지의 마법을 깨닫다. 부자들의 30대를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레버리지, 즉 지렛대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자들의 30대가 화려했을 거라 상상하지만 워런 버핏이나 제프 베조스 혹은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30대를 들여다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인내하고 축적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내는 맹목적인 절약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0대 내내 그들이 집중한 것은 자신을 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의 30대를 볼까요? 그는 30대에 이미 투자 조합을 운영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돈을 불린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을 유치해 그 수익의 일부를 성공 보수로 가져가는 구조, 즉 타인의 돈, other people's money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것이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30세에 잘 다니던 헤지펀드 부사장직을 그만두고 인터넷 서점을 창업합니다. 그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레버리지가 폭발하기 직전임을 감지하고 당장의 고연봉을 포기하는 대신 미래의 기하급수적 성장에 베팅했습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레버리지를 쓰고 있나요? 단순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금융 레버리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AI라는 기술적 레버리지, 동료와 네트워크라는 인적 레버리지, 그리고 콘텐츠라는 미디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나요? 부자들은 30대에 자신이 잠든 시간에도 돈이 벌리거나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가치가 창출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월급은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료였을 뿐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챕터 3. 몰입의 시간 1만 시간을 넘어서 세 번째 챕터는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의 30대는 겉보기에 지루해 보일 정도로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30대를 보십시오. 그는 페이팔 매각 대금으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휴양지로 떠나는 대신 로켓 공학책을 쌓아놓고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하고 3번의 발사 실패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것이 바로 그의 30대였습니다. 그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영역에서 압도적인 전문성을 쌓기 위해 자신의 30대를 통째로 갈아 넣었습니다. 2026년은 적당함이 죄악이 되는 시대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평균적인 지식 노동은 기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따라서 30대는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사이트와 결정권을 가진 상위 1%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부자들은 30대에 이것저것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될성부른 나무, 즉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좋을 만큼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 의도된 수련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한계를 매일 갱신하는 과정이죠. 여러분은 지금 2026년의 시장이 원하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엣지를 날카롭게 다듬고 있나요? 그 칼날을 가는 시기가 바로 30대여야 합니다. 챕터 4. 환경 설계.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네 번째로 주목할 것은 관계와 환경입니다. 짐로는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제는 2026년에도 더욱 강력하게 유효합니다. 부자들의 30대를 추적해보면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꿨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이 안주하는 분위기라면 과감히 그 집단을 떠났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의 우정도 그들의 30대, 40대에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서로에게 지적 자극을 주고 더 높은 시야를 공유할 수 있는 멘토와 동료를 찾는데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았죠. 2026년은 초연결 사회이지만 역설적으로 진짜 관계는 더욱 희소해집니다. 알고리즘은 우리를 편향된 정보 속에 가둡니다. 끼리끼리 문화는 더욱 심화되죠. 이때 30대가 해야 할 일은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커뮤니티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술 마시고 신세 한탄하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사업 모델을 비평해주고 투자 정보를 공유하며 실패를 비웃지 않고 격려해주는 성장형 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자들은 30대의 인맥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사람들 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약하지만 환경의 힘은 강하다는 것을요. 2026년 여러분의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과거로 끌어당기고 있나요? 아니면 미래로 밀어주고 있나요? 챕터 5. 심리적 방어 기제, 멘탈이 전부다. 5번째 챕터,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멘탈입니다. 30대는 인생에서 가장 유혹이 많은 시기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외제차를 사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의 30대는 지루함과의 싸움이자 비교 지옥에서의 탈출이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낡은 혼다 어코드를 타고 다녔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똑같은 티셔츠를 입으며 의사결정 에너지를 아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보여주기식 소비가 주는 도파민보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 주는 장기적인 세로토닌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행동경제학적으로 볼 때 2026년의 30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포모,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코인 시장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들썩일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뇌동매매를 하는 것은 30대의 자산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부자들은 30대에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 매수하고 환희에 찼을 때 매도하는 역발상, 그리고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평정심.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30대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만들어낸 심리적 근육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의 화려한 SNS 피드 뒤에 숨겨진 빚과 불안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초라함에 집중한다면 결코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챕터 6거 결론 2026년형 30대 생존 매뉴얼.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2026년의 30대는 분명 쉽지 않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AI의 위협까지 파도는 거세고 배는 작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자들의 30대 생존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026년형 솔루션은 명확합니다. 첫째, 노동소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본과 기술, 타인의 시간을 활용하는 레버리지 능력을 키우세요. 둘째, AI가 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전문성을 위해 지루한 반복과 몰입을 견디세요. 셋째,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넷째, 남들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대신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며 지연된 만족을 즐기세요. 2026년 30대인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실행력입니다. 지금 당장 편안한 삶은 40대, 50대의 빈곤을 예약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지금의 치열한 고민과 절제, 그리고 도전은 여러분을 10년 뒤 완전히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30대는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건축물의 기초를 다지는 다시 없을 골든타임입니다. 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그러나 치열하게 여러분만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2026년은 바로 당신의 무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30대를 지탱하는 단단한 뼈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